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진단 유창호. 이건입니다. 네, 아니 하반기 첫 주가 이렇게 지났는데요. 네. 뒤통수가 조금 얼얼합니다. 진짜. 아니 장초가 뭐래요? 이번 주. 월요일장만 해도 네. 이렇게 올라가더니 기대도 이렇게. 그 뒤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주중 계속 안 좋다가 네. 금요일날 기계 막히게 올라갔다. 그럼 뭐 괜찮아요. 근데 이건 완전 반대니까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또 잘 가졌던 반도체도 좀 내려오고 그러니까요.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경제 지표다 볼 것도 너무 많고 좀 뭔가 머릿속에 복잡해지는 금리 그런. 인상 얘기 언제까지 나오는 겁니까? 근데 이게 계속 먹혀요. 그렇습니다. 정말. 자, 이런 쉽지 않죠? 가운데서 여러분이 또 수익으로 연결을 하시려면 바로 이 시간 통해서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실전 맵의 최고수 모시겠습니다. 이종목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합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우리 종목 전문가입니다. 예. 네. 자, 그럼 이종목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열심히 종목 진단을 도와드릴 텐데요. 네. 참여하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미스터 진단 참여하는데 자격 요건은 없죠? 전혀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저희에게 들이대 주십시오. 자, 어떻게 들이대야 하는지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네,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락해서 어떤 정보 남길까요? 네, 고민이 되고 또 사고 싶은 그런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던져주시면 저희가 확실하게 빠르게 많이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미스터 진단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미스터 진단 1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볼 텐데 사실 조금 걱정을 했어요. 왜요? 아니 이번 주에 지금 거래소 움직인 것만 봐도 네. 고점하고 저점하고 거의 100포인트 쭉 떨어졌거든요. 힘 빠지죠. 그래서 네. 이거 오늘 미스터 진단은 신기록 경신 흐름이 약간 주춤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랬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이죠? 지금 이런. 시작하자마자 400분 넘게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와, 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야. 여러분께서 이렇게 힘을 모아주시면 네. 저희는 또 이종복 전문가께 또 여러 가지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좋은 위치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까 보니까 이런 네.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이 불타는 금요일에 네. 불금 약속도 미루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 그렇군요. 야, 너무 반가운 얘기고요. 멋지십니다. 수익으로 갑니다, 이런 거.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열정적인 마음으로 종목 진단 기다리고 계신 여러분께 네. 정말 확실한 진단 내용으로 화답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도 그리고 이정부 전문가도 함께 할게요. 예, 우리 이종복 전문가께서는 평소에도 얘기하시지만 최대한 많은 사람을 나는 구제하고 싶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구제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전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받아보도록 하죠. 사랑합니다, 소장님. 여보세요? 네,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을 도와드릴까요? 주성 엔지니어링요. 주성 엔지니어링이요. 네. 네, 요거 혹시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요? 네. 네, 17,300원에요. 15%입니다. 17,300원에 15%요. 네, 올라갔는데 못 팔았어요. 그러세요? 이거 지금 좀 가지고 있으면 또 될 것 같아서 안 팔았죠. 이거 매수한 지는 얼마 안 된 게 맞잖아요. 그쵸? 6월 15일 날쯤 했어요. 6월 15일이요. 와, 날짜도 확실. 자, 매수하자마자 쑥 올라갔다가 장이 밀리니까 좀 네. 밀려 있거든요. 그때 내가 왜 못 팔았을까? 네, 이해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보이네요. 일단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아마 이종복 전문가의 팬이 아니실까. 이 주성 엔지니어. 맨날 봤습니다. 진짜요. 주성이 저희가 한번 주성이. 봐드려야죠. 주성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종목 전문가님 주성입니다. 정말 잘 가다가 거기 그러게요. 못 파셔가지고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분 첫 타 주식부터, 근데 이분은 그분이 아닌 것 같은데, 내 방송을 본다면 이제 나의 스타일과 성격도 좀 알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런 눈치까지 제가 챙겨주지는 못해요, 시청자님. 네. 이게 엊그저께 7월 4일 날쯤 나는 이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막 얘기했었어요. 유창호하고 이건 진행자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밀려 내려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이거는 뭐 이토마토 전체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되지만 일부 스포하고도 좀 연결되고 그래갖고 좀 얘기하기가 좀 거시기한데 예, 이제 말이 씨가 되니까 내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고 네, 어쨌든 주성이는 다른 사람들이 다 봐도 되고 네, 엊그저께 황철주 회장님이 그 인터뷰하고서 그게 신문에 난 게 있어요. 그 수출입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 가지고 네, 그분 인상도 참 좋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이 정도면 이거 말이 씨가 될까봐 얘기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오늘 밤 이제 여기 일부 튕겨져 나가면 안 되는데 고용지표 나오는 시황 듣고 네, 그다음에 뭐 늦어도 다음 주 수요일 CPI 때쯤 해서부터는 아마 올라갈 수 있을 거니까 큰 걱정 안 해도 되고 네, 네. 요거 추가 매수 하셔도 되고요. 아, 근데 이제 지금요? 추가 매수를 물어볼 때 이종복은 저점 매수를 강조하니까 이건 진행자 안 물어봤으면 좋겠고 오늘 한화이글스도 지금 우천호로 취소돼 갖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네. 예, 어쨌든 이종복은 이 주식 2만 원 넘어간다라고 보니까 시청자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해서 잘 대응하시고 네, 이 주식이 가장 좋은 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네, 네.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주가가 3일 동안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없이 빠진 게 상당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잘 참고하고 또 네. 동진세미컴 도배하는데 도배하면은 채택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여기 이토마토가 동진세미컴이라는 주식을 채택을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주성이하고 동진이하고 엮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네, 네. 지금 조종받는 건 나중에 더 크게 가려고 조종받는 거다. 네, 나의 팬이요. 네. 운이 있길 바란다. 네. 끝. 더 떨어질까요? 그거 물어보지 말라 그랬죠, 내가. 날 씨가 된다고. 자, 시청자님. 하여튼간 꼭 그런 걸 물어봐요, 꼭. 그냥 물어본 김에 얘기해 줄까요? 대선 매수할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아하. 자, 끝. 자, 전장님, 이제 여기서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또 말이 씨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일단은 2만 원 넘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네, 아무튼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운 내시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전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렇게 화기애애할 수 있나요? 물어보는데 물어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기분이 좋다는 건 앞에 나온 얘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어디까지 갈지 딱 알면 네. 사람은 누구나 안심을 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말이죠. 네. 내려가는 얘기를 너무 잘 잡고 있잖아요. 네. 내려갈 때 오히려 또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 아무리 네. 좋은 얘기들이 많이 올라 감사한 우리가 선풀보다도 악풀의 네.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더 좋은 걸 잘 보자는 의미에서 네.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종목 진단 요거 잠깐 갔다 왔는데 말이죠. 네. 와, 오늘 이거 예상 왠데요? 벌써 600분 넘게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거 약간 거의 역대 가장 빠른 기록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게요. 오늘 또 신기록 경신 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 적극적인 참여를 계속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바로 갑니다. 우리 김탁재님께서 네. 김탁재님. 저는 구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근데 약간 새로 또 만나는 신규 우리 새싹 같은 네. 우리 시청자분 같습니다. ISCA 반도체 들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SKC한테 인수가 됐는데 이게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52,000원에 사셨고 그리고 10%의 비중. 지금 ISC 저 바닥에서 딱 사셨다가 다다닥 올라가는데 또 살짝 차익이 나오고 있죠. 네. 자, 주식의 신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김탁재님의 종목 ISC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분 초보자 분이겠죠? 일단 ISC가 지금 이게 그건데 이제 여기서 한번 얘기하고 갈게요, 여러분. 근데 ISC는 조회가 안 나와도 일부 시간이 조회가 나오니까 보통 제가 미스터 진단 종목 적중률하고 이제 이름 쓰고 막 했던 주식들 그거 갖고 참 방송 콘텐츠 활용을 많이 하는 게 지금도 보면 만약에 이종복이가 ISC에 관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연구를 하지 않았으면 이게 SKC로 넘어갔는데 이 주가가 좋은지 나쁜지 알려달라고 한 거를
30초에 판단해서 얘기하는 건 불가능하죠. 여기 이토마토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닥에서 지금 1년 동안 거의 작년 9월 달부터 이 종목 진단을 1년 동안 혼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치가 이게 결단코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얘기해주고, 저는 평상시에 ISC가 그 SKC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어떤 기사나 이런 걸 읽으면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딱 이창호하고 유창호, 이건 진행자가 우리 아들이 또 아빠 보러 와가지고 내가 요새 좋아가지고 어쨌든 유창호하고 이건 그 누르면 바로 튀어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누차 얘기하지만 종목을 질문했을 때 전문가의 의견을 좀 경청하는 습관도 길들이면 좋으실 것 같고요. 누구한테 물어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결론, ISC가 SKC로 넘어간 것은 엄청난 호재는 아니고 이미 그 내용이 주가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파동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1, 2, 3, 4, 5, 8로 올라갔죠. 이거 7월 4, 5일 타이밍 언저리에 욕심을 안 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호재 뉴스가 있고 그러면 그것을 조금 기대를 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주가가 바닥권에 있거나 아무도 모를 때 그냥 느닷없이 저런 기사가 나왔을 때가 좋은 거고, 지금 ISC처럼 이미 6만 원대까지 올라갔을 때 기사가 나온 것은 이미 밑에서 산 사람들이나 정보력이 빠른 애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물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못 파는 게 좀 아쉽고, 밀릴 때 파는 거는 좀 거시기 하지만 이종복이가 봤을 때는 다시 반등 나오면서 6만 원 언저리로 가면 한번 그거보다 더 좋은 주식을 고려하는 게 어떻겠느냐, 요런 얘기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굳이 본인이 이 주식을 계속 갖고 가고 싶다면 저는 이 주식은 어쨌든 이제 SKC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종복 의견은 중립 정도 드릴게요. 기존에는 이거 엄청 좋은 주식으로 얘기했던 주식이에요. 이종복 방송 들으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올 초에도 그랬고 작년 언제도 너무 주식이 좋아서 못 간다라고 했던 주식이고, 그때는 3만 원, 3만 5천 원대였었어요. 이게 지금 이종복 눈에는 따블이 난 거다. 그래서 결론, 한 6만 원대 쪽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면 매도가 좋고, 지금 이 주식의 기사는 중립의 기사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호재인지 악재인지 확재. 중간 정도. 확재. 중간 정도다. 그리고 이 ISC는 어쨌든 인수가 됐기 때문에 반등심에도 목표가 6만 원 제시를 하고요. 네. 난 이걸로 승부 보겠다. 그렇지만 투자 의견 기준으로는 이종복 전문가 글쎄 중간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종복 전문가의 응원을 받아서 네. 6원 이창호가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원 이창호. 나름대로 어울리지 않아요? 6원 뭔가 되게 뭔가 새로운 인격체가 나온 것 같은. 근데 나름 어울려요. 그러게요. 괜찮네요. 뉘앙스가. 예. 새로운 별명을 하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또 계속 종목 진단을 가보도록 하죠. 네. 자, 이번에도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좋습니다.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정말 꾀꼬리 같은 목소리. 저 이분 알 것 같은데요. 들어본 것 같은데요. 예, 뭔가 주식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시청자님, 몇 번 전화 통화했던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맞죠? 네, 맞아요. 맞죠? 역시. 알고 있어요. 와. 전문가님도 아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종목은 기억 못하는데 네. 아마 전문가님 종목도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자, 전자님,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시노펙스 2,940원에 7%요. 아니, 잠시만요. 이거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된 거죠? 아니요, 작년에 매수했는데요. 아이고, 왔다 갔다 할 때, 예,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가. 예, 원래는 4,300원 정도까지 들고 가려고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요즘 장 안 좋아갖고 그쵸.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난 종목들이 있어서요. 예. 한번 팔았다가 다시 잡는 게 나으려나 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예. 네. 전문가님께서 STI 이번 마디에서 21,000원에서 22,000원 정도까지 갈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21,450원까지 갔었는데 그 방송 본 덕분에 제가 21,100원에 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디까지 갈지 레인지 좀 정해주시면 말씀해 주신 매도가 정확히 안 오더라도 근처에서 네. 제가 보고서 팔려고요. 장단기 대응 전략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설단이 어디 대본 써가지고 지금 질문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보복임 없이 아,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진짜 어쨌든 딕션 좋네요. 예. 운이 너무 좋으세요. 이렇게 전화 연결 한 번 되기도 어려운데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소중한 기회에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네. 네, 이종복 전문가님, 와 지금 누군지 아시죠? 시노팩스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아신대요. 급등했는데 여기서 팔까요? 일단 두 가지는 얘기해 드릴 테니까 이분은 목소리하고 이제 목소리가 되게 독특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말도 빠르고 요점 정리가 많고 질문이 많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분은 전화 통화가 지금 한 3번, 4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분처럼 노력을 안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일단 얘기하고 두 번째, 이 시노팩스가 이게 제가 6월 26일 야간 방송 추천해 줬던 매집주거든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KT 서브마린이라는 주식을 한번 진단해 준 적이 있어요. KT 서브마린도 이게 이제 왜 이 얘기를 사람들한테 해주는 거냐면 이것도 그때 그 당시 누가 장난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한번 진단해 준 적이 있었어요. 이 주식도. 이 주식은 최근에 지수가 밀리는데도 잘 안 빠졌죠. 이거 신규 관심 가지시면 안 돼요. 시노팩스 때문에 저 얘기 해준 겁니다. 시노팩스가 저거하고 똑같은데 이 주식은 여기에 있는 거래량이 남달라요. 그리고 지금 거래량도 없이 여기를 뚫고 올라왔다는 얘기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 내가 야간 방송에서 매집주로 추천할 때 어떤 기준 중에 하나를 알려주면 이렇게 누군가가 매집에 어떤 흔적이 있는 주식은 지금처럼 지수가 왔다리 갔다리 할 때 튀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그 매집이라는 말을 좀 잘 참고를 하시고 일단 시노팩스는 시간에서 지금 빠지는 게 막판에 순간적으로 땡겼기 때문에 동시호가에 이렇게 이 땡겨놓은 것 때문에 지금 시간에서 차익이 나오는 거고 이 동시호가에 땡긴 건 누군가가 뭔가를 알고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종복이가 왔을 때는 월요일 날은 시가가 좀 약하게 나와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3,750원에서 4,000원 언저리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주면 3,830원 디테일하게 얘기해주면 3,830원에서 4,000원 자리가 한 번 정도는 팔아도 억울할 게 없을 자리 정도 요 정도 얘기해주고 이 주식이 왜 움직임이 좋은 거냐면 이게 수처리도 있지만 그 FPCB인가요? 그 IT 쪽도 있고요. 요게 이제 수처리 플러스 수처리가 결국은 그 일본 요번에 오염수 저는 일본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고 싶은 사람인데 어쨌든 그런 거하고 좀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3,830원에서 4,000원 언저리 고기가 단기 조금 길게 봤을 때 또 계속 이 주식 지켜보면 길게 보면 4,500원까지도 플라이할 수 있는 대신 지금서부터 길게 바로 올라가는 거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장님, 가격대 다 나왔습니다. 궁금한 점 해결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운을 가득 안고 계시는 분인데 네. 다음에 또 좋은 수익으로 나오시고 또 전화 연결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전장님. 네. 네, 와, 정말 사실 전화 연결되는 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네. 뭐 어떤 분은 100번 통화 연결을 시도했다 하시는 분들 계실 정도로 그쵸. 이게 정말 운이 좋으신 분입니다. 와, 어쨌든 지금 종목 진단 내용도 참 만족스럽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익 난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막상 이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보람이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다음 종목 가볼 텐데요. 이분 또 이종복 전문가 팬입니다. 마르샤. 마르샤님. 예, 태경 BK 또 이제 음극재 쪽 소재 종목을 갖고 와셨습니다. 8,900원. 비중 10%입니다. 지금 약간 손실이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조금 차트를 보니까 봉우리에서 사셨다. 정수리라고 해야 될까요? 예. 어쨌든. 근데 재미있게 여기다 글을 써주셨는데, 저는 야구, 삼성 쪽 응원하는데, 이종복쌤 때문에
한화 야구만 챙겨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우승 가자 한화. 삼성팬을 네. 돌리셨어요, 전문가님. 아 이게 정말. 무슨 일입니까? 태경 BK도 봐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 들어왔으니까 화답 들어갈 텐데 여러분 한화 이글스 기존의 팬들은 제가 예전에도 1등 신랑감으로 얘기해 줬는데 짧게만 얘기해 주고 갈게요. 우리는 10여 년 동안 꼴찌 경험만 했고 이길 것 같다가도 지고 지다가 비기거나 역전시킬 것 같은 기대감 줬다가 막판에 지구를 10년 동안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한화 이글스는 의리, 끈기 아니면 절대 응원 못하니까 그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대신 이제 판 뒤집혔어요. 게임 체인저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한화 이글스 진짜 좋아하신다. 5강 갑니다. 가을 야구 가니까 올해부터 한화 이글스 팬 하세요. 예. 대신 한화 이글스를 옛날부터 좋아했던 사람들은 끈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태경 BK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예전에 이승엽 선수 있을 때 내가 팬이었고 롯데는 이대호, 그 한화는 유현진까지 다 나오죠, 여러분. 자, 태경 BK가 이분 진짜 운 좋으신 분이에요. 은근슬쩍 뭐 한화 이글스 얘기하면서 지금 들어왔는데 이거 8,900원이면 거의 정수리 타법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이 작으니까, 그리고 이게 요새 뜨는 그 배터리과의 기본 그 원자재 어떤 소재 관련 어떤 주식들 4-5개 종목 중에 하나인데 뭐 다소간에 등락 붙이면 나올 수 있고 8,000원 언저리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는 눌릴 수 있는데 만약에 그쪽으로 눌리면 5% 정도 추가 매수 가능이고 9,500원 돌파할 때 거래량 10,000개 이상 확인하셔라. 거래량 10,000개 이상이 9,500원 돌파하면서 터지면 조금 더 세게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9,500원에서 10,000원은 단기 저항, 그 다음에 8,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언저리가 단기 지지. 일단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태경 BK 종목 진단을 봐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종목 전문가께서는 종목 진단, 주식에도 강하시지만 야구 해설도 가능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슬며시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진짜 좋아하시는군요. 진짜 너무 감독인 줄 알겠어요. 이제 한화에서 사시는 분, 한화 가족 같습니다. 자, 어쨌든가. 네,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종목 진단을 좀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 종목은 이번에는요, 이 종목을 기다리신 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은데 한 번을 도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먼저 종목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번에 도와드릴 종목은요, 웃으시는 게 벌써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동진 세미캠 세미캠, 예. 봐드리겠습니다. 자, 동진이를 지금 신청해주신 분들이요. 몇 명이 도대체? 일단 첫 번째로 주디님 38,0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그리고 KKS님 41,000원, 네. 애몽님 42,250원, 네. 우상강님 36,500원, 영자박님 42,000원, 이정현님 41,100원까지 4만원대 안팎으로 지금 동질세미캠 쌓여있는데 현재 그렇죠. 가격이 어떻습니까? 동질세미캠 요 정도 가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참 높아요.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종목 전문가님, 동진 세미캠 지금부터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뭐 나쁘지 않은 관점인데 제가 동진 세미컴이 이렇게 자료 갖고 있는 영상이 제일 많을 만큼 진짜 동진 세미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바로 지난 6월 16일 날 우리 여기 여러분들 그 한미 반도체 처음으로 매도 사인 주는 날 이게 동진 세미컴을 저는 동진 세미캠도 동진 세미컴이라고 끝까지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거 정한수 떠놓고 기도드리라고 했던 주식이에요, 이거. 그리고 이 주식 진짜 여러 명 도움 많이 줬는데 지금도 또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동진 세미캠 질문하신 분이 평상시에 좀 그 선행을 많이 했다. 그죠? 오늘 악기도 쫓을 텐데 다음 주에 42,500원을 넘느냐 못 넘느냐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고비. 중기, 장기적으로는 신고가 기대된다는 얘기는 뭐 이름 썼으니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번 주에 반도체 섹터가 조정받을 때
세게 빠지지도 않고 차트가 살아있는 삼성전자보다도 차트가 더 안정적인 주식이거든요. 요게 이제 이따가 일부 마지막 시간에 지금 3분 뒤에 나오겠네요.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21선 언저리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37,000원대로 밀린다면 다른 주식 살려고 고민하지 마라. 이 이토마토 보는 사람들. 근데 이게 만약에 시장 상황에 따라 안 밀릴 수도 있고 안 밀릴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이후에 최소한 다음 주 수요일 이후에 가장 기대가 되는 주식 중에 하나니까 계속 중기적으로는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밀릴 때는 매도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올라갈 때 얼마에 팔지 고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요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 살펴드렸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종목이죠. 아유, 시원합니다. 진짜 겹쳐도 이렇게 많이 겹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여러분께서 종목 진단 신청을 해주신 동진 세미캠에 대한 진단을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네. 꼭 참고를 해보시고 앞으로 잘 대응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동진 세미캠이었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많이 네.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시장에 새로운 돈은 안 들어오고 네. 근데 그 있는 돈 내에서 관심 있는 쪽으로 쫙쫙 쏠려대는 이런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도 이렇게 뭔가 하나를 한다기보다는 여러 개를 동시에 그러니까 동시 세미케에 대한 이런 관심도가 높잖아요. 이렇게 하나 살려주면서 일타 다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저희가 뭘 자꾸 죽이려고 그래 자꾸. 많은 사람이 좀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아유,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희가 감사하죠. 저기 사회 보신 앵커님이나 네. 이종모 선생님 참 재미있게 하세요. 다행입니다. 예, 그리고 즐거우시라고요. 쉽게 하시고 네, 설명을 참 쉽게 해줘서 오늘 영광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딱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어떤 종목입니까? JET JT. 아하. 매수가랑 비중은요? 1,650원에 15%. 15%. JT가 오늘 시장이 이렇게 좀 안 좋은데도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자, 그래도 가격대가 낮지 않습니다. 들어가신 지는 얼마 안 되셨죠? 네네. 예, 예. JT 관련해서 가장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요? 자, 전자님. 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잘 궁금한 게 살아야 없으세요? 되니까. 네. 얼마나 갈 수 있을 겁니까? 방송에서 많이 말을 하시고 예. 예. 해서 한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예, JT 전망도 알아보고 그리고 시청자님이 가장 수익을 잘 볼 수 있는 가격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자, 전문가님, JT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표가 고용 지표가 드디어 나왔네요. 요건 제가 좀 이따 얘기해주고 이 JT가 요새 그 IT 섹터 쪽에 그 뭐죠 여러분? 그 HBM인가요? 인공지능 기반형. 제가 요 주식은 너무 소형주라 사람들한테 잘 얘기 안 하는 주식인데 요게 요새 HBM 쪽으로다가 기사가 좀 나와요. 그리고 실적도 적자가 난 적은 없고 대신 상대적으로 이 주식은 약간 소형주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초보자분이면 요것도 이제 다음 주 시장이 중요할 거거든요. 다음 주 시장이 어떠냐에 따라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매력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가 결정될 수 있으니까 요 방송 상담해 드리고 나서 전화 끊고 뭐 텔레비 보시지 않으실 거죠? 텔레비 봐야죠. 아니 이 방송 보시라는 거죠. 이 방송 네, 보신다는 이 얘기죠? 방송, 네, 악기 네, 조치러 네, 가는 거 아니고.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식은 등락 혼조나 부침이 나오더라도 1차적으로는 흔들릴 때는 조금은 흔들릴 수 있어요. 매수가 언저리에서 한 1,200원 정도는 조금 더 흔들릴 수는 있는데 네. 추세 패턴상 이 주가의 기세적으로 추세 패턴상 12,000원에서 12,5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주식은 소형주인데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보다시피 적자가 안 난 제가 예전에 TFE라는 그 소형주 발굴했을 때 네네. 하고
이 느낌이 같아요. TFE 아세요? 네,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아실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상대적으로 그때 TFE하고 이 JT하고 고민하다가 저는 TFE를 선택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초성으로 얘기해 줬던 건데 이것도 그때 분석이 끝난 주식이에요. 그래서 결론 다소간의 부침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12,000원에서 12,5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거기 가서 고민하셔라. 기간은 이건 많이 반도체 오래 걸리겠습니까? 기간은? 혹시 전화 한두 번 하시지 않았어요? 안 했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분이 한 명 이정모 있었는데 선생님 기간은 누차 얘기하지만 내가 점쟁이도 아닌데 그죠? 예, 제가 조금 이따가 재미있게 얘기 드릴게요. 이 기간 부분에 관해서 이분이 또 기간 얘기했으니까 네. 기간이야 그냥 뭐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 거고 굳이 기간을 특정해 달라고 하면 관심법으로 지켜보는 겁니다. 1, 2, 3, 4, 1, 2, 3, 4에 5니까 5, 6, 7, 8. 7, 8월 달 쪽. 8월 달 안에 무조건 이건 7월 달에도 갈 수 있어요. 네, 7월 달에도. 끝!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목표가가 네. 12,000원에서 12,500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감사합니다. 단기간 내에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십시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어쨌든 해야죠. 할 건 해야죠. 할 건 해야죠. 진짜 프로 같았어요, 지금. 이럴 때마다 약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될 때가 있어요. 네. 공허하게 들리는 뚜 시청자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제가 아까 이분이 기간 물어봤을 때 했던 얘기 중에 되게 예. 중요한 게 있는데 근데 이게 어떤 조회가 많이 나올 만한 종목을 갖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좋은데 제가 종목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세고 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데 기간이라는 걸 물어볼 때는 진짜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믿음이 거의 부부지간보다도 더 강한 오히려 혈연으로 맺어진 부자지간 정도의 어떤 그런 믿음이 없을 경우에는 그런 걸 맹신하지 마라. 대신 이 종목은 물어보면 알려는 줄 수 있어요. 내가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걸 교묘히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조심하라는 얘기 해주면서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얼마까지에 대해서 그걸 상대방을 믿으려면 거의 부자지간급의 믿음이 있을 때 질문을 하라. 네, 요 얘기까지 넣겠습니다. 네, 그쵸. 이 얘기를 해주시는 이유가 있는 게 사실 진단할 때마다 이 추가 질문이 진짜 많이 따라오거든요. 이거 네. 언제까지 가져갈까요? 그쵸. 이게 쉽지 않은 질문이고 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면 또 확실하게 해주신다는 거. 그리고 어설픈 그 타이밍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도 같이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냥 목표가 알면 돼요. 네,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뭐.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전문가께서 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만 알면 되죠. 뭐 이게 왜냐면 변수가 네. 주식시장 너무 많고 인간이 그걸 다 판단하기에는 물론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그런 것도 좀 잘 즐겨보는 것도. 앞으로 여력을 보고. 그럼요.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급한 돈 아닌 이상 물어보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네. 또 종목 진단 가보도록 하죠. 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보겠습니다. 네. 둥구나무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동구 아니고요. 둥구나무예요. 둥구네요. 동구인 줄 알았는데 오타 아니에요, 오타? 둥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큽니다. 자, 이 종목 LG전자 가지고 오셨거든요. 큰거 갖고 자, 오셨네요. LG전자 매수 가격을 한번 볼게요. 12만 원에 10%. 지금 12만 3천 원이죠? 네. 자, 12만 원에 LG전자.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에 굵직한 거 하나 나왔습니다. LG전자 12만 원에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요거 어떻게 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그겁니다. 이게 딱 변곡점이에요. 중기 변곡점이고 여기서 이제 등락 혼조가 나오면서 이게 분기로다가 이걸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사람들한테.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LG전자를 아주 그냥 퍼펙트하게 해보를 해드릴 테니까 이게 예전이라고 해봤자 뭐 한두 달 전? 한 두세 달 전 정도의 하이닉스 설명하는 걸로 잘 새겨 들으시면 되고 아까 어떤 분이 기간 물어보고 막 그랬던 분들도 이걸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가면 얼마까지 가고
얼마의 기간 동안 갈 수 있느냐서부터 이것도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저는 그걸 내가 말을 도망간 게 아니고 그 기간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나는 물어보면 알려는 준다. 대신 그 믿음의 어떤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거고요. 그거 얘기 못합니까? 전문가라면 그 정도 자기의 주장할 정도 능력은 돼야죠. 근데 오히려 이종복은 그 주장이 너무 세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죠? 근데 그게 주장을 내가 스스로 할 때가 적중률이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LG전자가 그런 케이스가 될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은 마지막 이 끄트머리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빠질 때 176일이 걸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올라가는데 174일이 걸렸어요. 파동이 5개가 만들어지고 이쪽에서도 5개가 만들어진 게 176, 174 이게 끝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엄청나죠.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아까 전화로 물어봤던 그런 사람들이 이종복이의 골수필이 되는 게 이런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또 정확성이 되게 완벽해요. 자, 패스. 그러면서 이 주식은 여기서부터 빠진 폭의 61.8% 이상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99.9%가 아니고 100% 흔들려도 다시 올라갑니다. 이거 맞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이게 이종복 스타일.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중기 파동이 마무리가 됐고 지금은 주식시장이 조정권에서 움직이면서 더 크게 가기 위해서 쉬는 것이다. 이 토마토 전체 사람들이 봐도 된다. 어느 시점에서 저점이 나오면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저점이라는 말은 지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지로 작용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뭐 된고도 있고 이평선도 있고 추세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가격도 있고 그렇게 지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주식은 그것이 공통으로 밀집되어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지금 화면 지나가는 자리. 이쪽으로 오면 추가 매수도 가능. 여윳돈이라면. 그래서 이 주식은 이제 3분기가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좋게 되면 그것도 이따 시황 끝까지 보셔야 돼요. 이거 14만 5천 원에서 15만 원까지 가는 거예요. 3분기에. 참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LG전자였습니다. 사실 네. 지금 보내주신 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또 LG전자 관심 갖고 계셔서 종목 진단 보내주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렇군요. 자, LG전자 정말 큼직한 종목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다들 한번 이 내용들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LG전자 살펴드렸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빠르게 좀 진단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하게 되면 8번째 종목이 되는데 계속해서 종목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 두 사람도 그렇고 전문가님도 그렇고 바로 다음 종목밖에 몰라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열려 있다. 이렇게 좀 아직 말씀을 뭐 드립니다. 1부에 지금 남아있는 것도 그리고 2부에 있는 종목들은 당연히 아직 뭔지도 모르고요. 안 여러분 정했다니까요. 예, 네. 계속해서 새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네. 반복적으로 올려주시는 건 아닙니다. 한 번만 딱 올려주시면 돼요. 네, 그건 안 돼요.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네. 오늘은 헤어스타일 바뀐 거 안 보입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해주네요.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는데. 패스. 저도 바꿨는데요. 저 가르마 반대로 바꿨는데. 아니, 네. 사실 여기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저는 염색을 한 2주 전에 했었는데 네. 제가 염색한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자, 제가 봐서 이종복 전문 약간 카트 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짧게. 카트가 맞나요? 뭘 카트가. 아닌가요? 하여튼간 두 분이 머리로 했다니까 전화 연결이 됐거나 좀 그럼 밑에 좀 써주세요. 머리 잘 어울린다고. 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또 뭐예요? 영어로 아이디가 또 어디죠? 메리 스텔라 님께서 네. 세아 메카닉스 올려주셨습니다. 세아 메카. 근데 좀 손실이에요. 아이고. 6,790원에 10%를 담으셨는데 예. 사신 이후로 떨어집니다. 아. 예, 이거 6,700원 내려올 때 되면 사셨나 봐요. 그러니까 6,700원이 낮은 가격대가 아니에요. 이게 5월 말쯤 사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 들고 그 전이라면은 한번 기회 놓치신 거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 올라갔다가 내려. 거의 9,000원 근방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많이 놓쳤다면 너무너무 아까운 거고요. 그 내려온 걸 보고 샀다라면 약간 또 안 올라가니까 실망스러운 걱정까지 네. 되는 이런 차트의 그림입니다. 전문가님, 세아 메카닉스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나오는 이분도 지금 보면 매수가가 6,790원이면 5월 달에 2차 전지 배터리들이 마지막 그 5월 15일 기준으로 막 반등 주고 할 때
소형주가 움직임이 양호한 종목, 이종복이가 요 타이밍 언저리에서 이런 주식도 있다라고 얘기할 때 샀을 것 같은 불길한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이 주식을 여기서 사지 말고 지지 매수라고 하면은 이제 한 6천 한 3,400원 정도? 요 정도 자리 정도. 요 정도 자리에서 매수했으면 얼마나 깔끔할까? 이게 매수 가격이 왜 중요한 거냐면은 대부분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사는 사람들이 주로 많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고점이 없을 때. 그리고 얘가 이렇게 올라갈 때 매수를 할 때는 거래량이 이쪽보다 늘면서 올라갈 때. 그럴 때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붙는 거고 그 대표적인 게 하나 기술.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여기 고점이 있고 엄청난 거래가 터져 있는 상태에서 벌써 중간 언저리까지 올라온 가격이기 때문에 물린 거고요. 비중 10%이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저는 추가 매수해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6,900원에 매수고 5,400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추가 매수를 했으면 6,000원에서 6,500원대 가면 손해는 안 나겠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크게 밀릴 확률은 떨어지고 반등을 줄 확률이 높으며 반등을 줄 때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반등이 6,000원에서 6,400원. 거래량을 세우면서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7,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수수방관은 안 돼요. 대신 그래 이종복이가 뭐 나쁘지 않다라고 진단했으니까 그거 한번 듣고 본업에 충실해야지 한다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가격대 조금 익절하기엔 높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 매수하셔서 단가 조금 낮추신 다음에 그 이상 낮춘 가격 이상으로 조금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 가격대 잘 생각하시고 추가 매수까지 고려하시면서 세아 메카닉스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1부터 시간이 벌써 많이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머나, 44분이에요.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뭐 멈췄다 가면 안 되겠죠? 빨리 가야 돼요. 계속 가야 됩니다. 빨리 가요. 종목 진단 바로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1부에 아마 마지막 종목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9번째. 자, 유튜브에서 양띠님. 네.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야, 원전의 대표 주자죠. 그렇죠. 매수 가격이 18,400원에 10%. 그런데 17,400원이고요. 아하. 요거 2만 원까지 찍었다가 얼마 전에 블록딜 이슈 나오고 나서 쭉 내렸거든요. 블록딜이 커요. 그리고 사실 양떼님뿐만이 아닙니다. 권시영님도 같이 갖고 계시는데 16,000원대 보유를 하고 계시네요. 1타 2피입니다. 자, 그러면 양떼님과 권시영님의 두산 에너빌리티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두산 에너빌리티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난번에 잘 가다가 한번 두드려 맞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지금이 9시 45분이기 때문에 이걸 길게 가기는 좀 그렇고 제가 일단 기술적으로만 먼저 그리고 나중에 뭐 이종복이가 원전 관련주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주식 언젠가는 결국은 얘기한다라는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최근에는 그 한전 기술인가요? 한전 기술 쪽이 한전 기술도 좀 잘 가다가 좀 주춤거렸는데 오늘 한전 기술이 좀 세게 올라간 거거든요. 한국전력이 최근에 전기세 이슈 갖고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원전 관련주는 어쨌든 3분기 기대주예요. 3분기 기대주고 잘 가다가 한 방 먹었는데 지금은 다시 지지권으로 왔어요. 매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나쁘지 않으니까 조금 더 가져가시면 제가 봤을 때는 17,000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뭐 왔다리 갔다리는 하겠지만 결국은 돌아서 2만 원대로 3분기예요, 여러분. 지금은 3분기로 보셔야 됩니다. 분기로 보든지 아니면 단기로 보든지. 근데 이종복은 단기로 얘기할 건 단기로 얘기하지만 아까 한두 개 보셨듯이 일반적으로는 지금은 3분기를 통으로 중기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 참고하면서 대응하셔야 돼요. 이거 2만 원 넘어가는 거에 뭐 한치의 오차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두 분께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네. 자, 그러면 드디어 또 이제 일부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앞서 지금 발표가 됐던 고용 지표에 대한 해석과 함께 충분히 도움될 만한 내용들 잔뜩 또 설명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그와 함께 전문가님,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몇 명 넘으면 오늘은 공약 없는지도 여쭤보는 분이 계시던데 혹시 그 점 있으면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카운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오늘 제가 알기로는 두 번이 또 튕겨버린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1300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타이밍에 그게 기세가 좋았었는데 잠깐 끊겼어요. 오늘은 1300이에요. 최소 1300. 그러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도 요게 시간이 조금 늦었어요. 제가 간략하게 얘기해 드리고 커피 먹을 시간을 30초를 줄이겠습니다. 지표 해석과 중요 변곡점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건데 일단 지금 지표가 나왔으니까요. 이 지표를 좀 간략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보다시피 이 민간 비농업 취업자가 149고 비농업 취업자가 209. 이게 200으로 뚝 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요게 조금 아쉽고요. 그 다음에 평균 임금이 다시 높아졌죠. 요 임금이 높아지는 건 예측이 가능했었을 겁니다. 어제 ISM 비제조업 PMI라든가 그 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이쪽은 지금 시장에 큰 역할을 못하는 거고 실업률이 지금 3.6으로 예측되어 있고 3.6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3.7.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만약에 저기 하면 3분기에 실업률이 얼마까지 떨어져서 장이 어떻게 급등할지까지도 얘기해주고 아니면 이런 디테일하는 것은 여러분들 추가 노력하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는 이 민간 쪽의 지표로 인해서 오늘 미국장은 위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중립 이상의 지표다. 요 얘기 해드리고 다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얘기해드린 거하고 이제 이거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연결시키면 되실 거예요. 고용지표 해석해드린 거고 보세요, 여러분. 7, 8, 9월은 특히 지표가 중요한데 그 중요한 지표는 실업률서부터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 CPI가 진짜 엄청나게 중요하고 이 CPI가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고용하고 그 임금 이야기한 식으로 그 수치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종목은 6월달, 5월달, 4월달, 4월달, 2월달, 1월달까지 이 수치의 변화와 예상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에서 내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나올 걸 그저 지금 시청자 900, 뭐 1000명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1300 넘어가면 내가 얼마까지 예측하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예측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여러분들 7월 달 만기일하고 그 다음 주 결정하는 거예요. FOMC 때까지. 그러니까 한 실거래일수로 열흘 가까이 진짜 완벽한 내비게이션을 보고 매매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저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만 확인하면 참고하시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요 지표들을 좀 잘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50분이니까 요거는 읽어가면서 그냥 코멘트만 해드릴게요.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때문에 이 지표가 왜 중요한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처음 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가가 높아서 금리 인상해서 물가 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금리 인상을 하면 반드시 경기 침체가 따라와야 돼요. 경기 침체가 따라와야 되는데 경기 침체가 지금 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수가 못 가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 종목은 그걸 뭐라고 하죠? 그 뿌리까지 그걸 쳐다보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수준 사람들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저걸 역발상을 해주는 거예요. 자, 패스. 그래서 GDP가 꺾이든 고용이 꺾여야 됩니다. 한번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용 꺾이는 순간 장 쏩니다. 침체가 아니고 쏩니다. 요거는 제가 느낌으로 지금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표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 금리 인상을 계속하나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혹은 강한 긴축 오는 거 아니야? 왜?
위에 점도표 뚜껑을 닫았다가 지난번에 뚜껑을 열어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인 즉슨 그건 빅테크의 악영향이에요. 근데 현재 빅테크가 밀리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세가 안 들어온 거지. 장이 위험하거나 무서워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진짜 일반적인 수준하고는 완전 반대로 해석하셔야 돼요. 내가 내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디테일한 걸 원하시면 목요일 날 공개 방송에서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해 드렸으니까 요거 잘 참고하시고, 이거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중요 변곡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중기 상승 하락 사이클이 20에서 23이에요. 그리고 단기는 9에서 13인데 단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CPI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예정되어 있지 않는다면 나는 지수 반등 나온다. 주식 적극적으로 매수하라. 이거는 다음 주에 CPI가 안 나온다면 조건부입니다. 근데 다음 주에 CPI가 있기 때문에 수위를 요 정도로 조절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중장기 및 장기 사이클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토록 강조하는 거예요. 누차 강조하지만 이 시간 지속적으로 3번 정도 봤다면 지금 조종받기를 이종복은 바랬고, 지금 조종을 받으면 3분기에 큰 돈 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지는 못하겠지만 이따가 다음 주 시장 전략할 때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지금 몇 명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중심이론 6대 필살기 이번 주 월요일 날 해드렸습니다. 다른 거 다 빼고 요거만 얘기해 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라인 나오 잠깐 쉬는 동안에 주식시장 차트를 보시고 항상 월 첫 번째 주에서 만기로 가는 시점, 그러니까 달이 바뀌고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가는 시점에서 장이 올라간 적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2023년도에. 이 종목은 여기까지 계산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 수요일 타이밍을 절호의 타이밍으로 찍은 거고, 여기는 기회가 맞다라는 얘기를 VOD에 남겨놓겠습니다. 이건 3분기 통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께 중첩될 수 있어서 먼저 얘기해 드리는데, 배터리 관련주하고 이건 빼버리고, 여러분들 4월 달에도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4월 달에도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 있었고, 거기서 반도체주들을 쓸어 담은 사람들이 2분기에 초대박이 난 겁니다. 지금도 그때하고 상황이 상당히 유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잠깐 쉬는 시간에는 꼭 우리나라는 월 초에 장이 좋았던 적은 거의 없고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최근 여기에는 여기 1월 달만. 근데 1월 달도 하루는 밑으로 죽이다가 올라간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힌트다. 그래서 그 변곡점 잘 체크하시고 3일 뒤가 타이밍은 좋은데 지금서부터도 나쁘지는 않고, 추가 설명은 2부에서 하도록. 참, 이종복 유튜브 최근 2개 영상 보시면 또 디테일한 거 있으니까요. 요거 또 말씀드리고 1부 마치겠습니다. 자, 1부에 이렇게 지표 해석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자, 일단은 1부에 1000명대는 좀 뚫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2부에 더 많은 분들이 항상 함께해 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럼요. 1300까지 도달하면 오늘 대단한 걸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잠깐만 쉬고 계셨다가 잠시 2부에 1300 만들러 가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뵙겠습니다.